전략공천 반대! 공정경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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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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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세종갑에 공정한 경선을 실시하라. 이강진 예비후보는 당당히 그 경선에 동참하라. 세종갑 선거구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했으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다시 공석이 되어버렸다. 중앙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세종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는 시스템 공천에 의한 공정한 절차의 이행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당이 약속한 바와 같이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예비후보의 당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결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종갑 공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비정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 이 정황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갑 예비 후보자들은 그동안 매일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으며 1월 20일부터 세종시 을 지역에 갔던 이강진 예비후보가 중앙당이 약속한 공정한 공천 절차와 무관하게 갑 지역으로 전략공천 온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공천심사도 시작하기 전이었음에도 전략공천설이 언론에 터져나왔고 많은 당원들 또한 이강진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서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중앙당 공보국이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오보라고 직접 공지하는 해프닝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강진 예비후보는 자신이 중앙당에서 세종갑 전략 공천을 요청받았다며 언론과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표를 했으며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예비후보가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후보의 전략 공천은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급기야 지난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뜬금없이 이강진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양장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또 이강진 예비후보는 중앙당 동 인사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는 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갑의 이강진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 내지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과 예비후보 40명은 자기감과 무명함을 느끼며 피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첫째,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껏 계속 전략공천 지역인 세종갑 지역은 이제 경선을 통한 후보를 배출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세종시 갑 지역을 즉시 전략선거구에서 일반 선거구로 전환을 하고 공정한 경선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종갑에 자행될지 모르는 불공정한 전략공천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정당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을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공정한 경선을 촉구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적절한 행보로 당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민주당 전체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라도 이강진 예비후보는 당당히 공정 경선에 동참하든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종갑의 당원들과 예비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세종갑 선거구에서 공정하지 않은 이강진 예비후보로 단수 또는 전략 공천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예비후보 5명은 부득이 비상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종시의 실상, 세종시 민주당의 현 위치를 조금 더 깊은 관심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내려왔고 지금 다시 전략공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이 내려진다면 모두 전략공천만 4번을 지금 세종갑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략공천으로 세종시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세종시의 민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님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문제 제기한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그리고 국민 의식은 눈부시게 성장했는데 정치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8.7세인 7세로 평균 나이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종시에서 40대 유권자들로 이루어진 세종시에서 과연 이러한 구태 정치 모습에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기 계신 예비 후보자분들과 당원분들, 시민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러한 구태 정치를 세종시에서라도 타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 있는 승리가 최선이며 그 다음이 원칙을 지킨 패배이다. 가장 못한 것은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승리하지 못한 승부이다. 시스템 국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은 필패입니다. 중앙당은 위가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 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대표 내지 비대위원장 어느 특정인이 본인과의 친분관계를 가지는 누군가를 콕 집어서 원하는 지역구에 꽂아주는 소위 사천을 행사하는 당이 아니다. 특히나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현 당 대표님이신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이를 이어받아 공정한 경선, 공정한 공천 과정을 진행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에서는 저는 여전히 우리 민주당의 공정한 공천 과정을 믿고 두 당 대표님의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신뢰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전략 공천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공정한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 공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은 확정된 게 전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제 믿음이 그런 전략 공천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뭐 뚜렷하게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이 20대 때 이제 전략 공천을 그 부분은 아마 여기 민주당원들은 다 어떤 상황인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리고 당원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불공정 경선 내지는 불공정 그런 단수 공천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 당원들이 일어나서 그 20대 때와 같은 그러한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태정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방법에 아직까지는 탈당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 때 전략공천의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저는 아직도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입장이고, 불합리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특히 중앙당에서는 언젠가는 여기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을 인정해 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저는 외부에서보다는 내부에서, 민주당 내에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는 길에 지금 접촉 사고가 생겨서 같이 와주시는 분들은 지금 다 와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 좀 상황이신가 봐요. 갔다가 늦게라도 참석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오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법률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송 사안이 왔을 때 그 사안의 위법성 내지 불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때 보면 크게 보면 내용의 하자 그리고 절차의 하자 이거를 나눠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하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그 사안 또는 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지만,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도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어서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우리 4명의 또 우리 이영선 변호사까지 했을 경우에 5명의 후보가 감히 이강진 예비 후보가 내용의 하자가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은 감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거는 시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절차의 하자가 뚜렷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기 후보께서는 어쨌건 을지역구에서 넘어오셨거든요. 본인 말씀은 중앙대 요청에 의해서 갑질로 넘어오신 건데요. 그 부분 자체가 스펙이 나쁘거나 훌륭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절차 하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해당 행위에 가까운 본인이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식으로 일단은 우리 고문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뉴욕 우리 저희 민주 인사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 방해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거 방어하는 자체에 어떻게 보면 그런 성품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스펙을 차치하더라도 그런 성품이든 아니 그런 행위든 이런 것 자체가 전략으로서 올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물론 스펙 훌륭하시죠. 이해찬 총리를 30년 가까이 모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총리 공보 수석까지 하셨으니 스펙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서 행위 이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예, 한 분 한 분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따로 제 견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믿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비상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정적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기엔 지금은 부적절하겠지만, 단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애당심 하에서 탈당을 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건 확정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 어느 누구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인 것입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수많은 고문님들이, 우리 예비후보들이 같이 목 놓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중앙당에서 그 전략공천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황으로서 전제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아직 확정되기 전에 그 확정을 막고자, 왜 그 확정이라는 것은 부당한 확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다.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같이 외치고 그 민의가 반영된 세종시의 공정한 경선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분열의 계기가 뭐 공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어떤 그 자세나 모습, 결과 이런 것들도 다 아마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공천에 문제가 이렇게 농후하고 전략 공천 반대라는 의미보다도 이것도 좀 부적절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고 그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끈끈하게 원팀으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지난 선거들을 보지만 그런 불씨들이 결국 그 예상 밖의 결과들을 막 초래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이라도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모두의 승리 그리고 이게 이런 이제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아마 또 진부한 시대적 흐름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이제 가정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되고 그러할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세종시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여기가 전략선거구라 그냥 저는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종시는 그냥 단순하게 현역 의원이 어떤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뭐 탈당을 했거나 혹은 뭐 사법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뭐 정당을 이탈하는 상황이 생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략 공천을 받았던 현역 의원이 단순하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이러한 전략 공천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이런 특수성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조금 더 높은 학벌에 조금 더 훌륭하게 어디 서울에서 일했던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를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 준비생들, 뭐 당에 헌신하고 함께 모든 선거에 뛰었던 분들이 과연 지금 이 결과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세종시에 맡겨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원들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필패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가정하에 전략공천이 저희가 우려하던 대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 과정과 절차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 그룹에서 저희에게 그리고 그 세종시에 있는 당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다음 그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 사실 공정한 경선을 치르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경선이 항상 치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통한 본인들의 그런 결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대선과 지선이 저희는 졌다고 생각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 같은 경우는 특히 결집을 통해야 지지자 결집을 통해야 승리할 수 있는 선거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공천이 내려온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이 지지자들이 결집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결집되지 않은 선거는 지금까지 제가 선거를 10여 차례 치르면서 이긴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략공천이든 단순공천이든 되면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생활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세종갑의 예비후보로서 파란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 또 수많은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다 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려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위하는 길에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요. 이런 말씀 공개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출마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처럼 이제 저희 후보들 입장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정말 뭐 추위와 때로는 피로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평상시에 하지 못했지만은 많은 곳에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관여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전략 공천설 내지는 공천 심사 전에 어떤 내정됐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충격 내지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이런 불공정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강하게 제기하게 되는 시간까지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 공천에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의 이제 당원 당규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원칙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조건 와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략공천 4번 모든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대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저는 그래서 지역을 좀 알고 시민들과 그래도 이래저래 많은 경험과 어떤 사정을 아는 후보들끼리의 경쟁, 그 결과에 대한 통합,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우리 당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낮고 시민들, 당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호소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당 활동이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시작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애정어린 충고는 저희가 다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략공천임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되었지만 13일 날 전 의원이신 홍성국 의원님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당원 그 누구도 불출마를 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전략공천님을 알고 이 지역에서 뭐 길던 짧던 그 내부에서 준비를 하건 외부에서 준비를 하건 그동안 준비해 왔던 그 절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중단할 수 없었음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전략공천이 누구로 정해지든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바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으신데, 그러한 부분은 전략공천을 한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당원과 시민들께 설명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열 기자님 말씀에 저도 검열히 받아들이고요. 근데 제가 항상 주창하는 거는 생활정치입니다. 저는 경기구 시절부터 14년 동안 생활 정치를 해왔고요. 물론 제가 정무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보좌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들하고 가까이 지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언론인들과 조금 친분을 돈독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공천인데 불구하고 왜 등록을 해왔냐.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모든 게 무조건 전략공천이 아닙니다. 전략공천 지역 전략 선거구는 단수 공천이 될 수도 있고 경선이 될 수도 있고 전략공천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전략공천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희들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초기에 특히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는 모든 비용이 보전되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신인 정치인들은, 비상 정치인이 아닌 저희들은 예비후보 때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어떻게 기회비용도 지출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경선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비용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속된 말로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아까 박범정 우리 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략 공천이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이강진 후보가 과연 전략 공천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전략적으로 그분이 여기 와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만약에 전략 공천을 내려보내신다고 하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공천 대상자로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따끔한 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저 역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으면 전략 공천이 될 줄 알면서 나와서 이제 이 소리 하는 거는 다소 모순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우리 배선호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 단계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현역이 불출마를 하면 그 지역은 사고 지역구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지역구는 당원 단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략 선거구가 됩니다. 그리고 전략 선거구는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고 단수 공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촉구하는 공정한 경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한 지금 중앙당의 진심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전략 공천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촉구하는 것은 지금 한 후보, 이강진 예비 후보로의 전략 공천이 만일 사실화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공관위 내지 전략위에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밀실에서 따로 누군가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닌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 공천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본인이 전략 공천으로 내정됐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우리 입장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진의 훨씬 훌륭한 분이 오신다면 저는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전략 공천으로 온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서 있는 우리 네 분 중에서 만약에 또 전략 공천이 된다면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저 또한 인정하면서 또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지 않은 어느 한 분이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결과라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 다시 말하면 부당한 전략 공천은 수긍할 수 없다라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 기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4년간 어떤 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한 활동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이제 와서 목소리 높이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예비 후보님들께서도 지난 4년간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생활인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또 정당인으로서 지난 4년간 우리 세종시당의 대변인 또는 각종 위원회 활동 또 그 외에 여러 세종신보라든지 또는 여기 세종시청의 법률상담관이라든지 또는 세종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위원이라든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역할과 활동에서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찾아보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오히려 풀고 제가 지난 4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서 시민들과 당원들의 부름에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지 오히려 지켜봐 주시고 눈여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